3번 이걸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림 B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공급이 이렇게 공급선이죠. 어디에 맞췄습니까? 바로 성수기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성수기에 맞추고 있으니까 성수기 때는 좋습니다. 아무리 혼잡해도 사람이 많이 와도 혼잡함이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수행됩니다. 왜? 그만큼 호텔 객실이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걸 맞출 수가 있죠. 이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성수기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비수기다. 이렇게 시커먼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수기 동안에는 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안 오는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바닥을 낄 때 비수기 때는 객실 점유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객실 점유율로 고통을 받고 있다. 관광지에 있는 호텔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B는 여기 성수기에 맞춘 경우입니다. 다음 그림 C를 보겠습니다. 그림 C는 여기 비수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죠. 그림 C입니다. 그죠? 그림 C. 여러분은 이 본문이 있죠. 그걸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C는 여기 비수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똑같죠? 이거는 관광객 수, 호텔 공급, 호텔 객실 수. 근데 호텔 객실이 앞에는 그림 B는 여기 있다가 이제는 밑으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수기에 있다 이제는 비수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객실 점유율 때 손해보는 게 조금밖에 없죠. 앞에는 엄청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시커멓잖아요. 그죠? 지금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뭡니까? 성수기, 요 비수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오브 클라우딩, 아주 과도하게 혼잡하죠. 그리고 잠재적 비즈니스의 손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이 그림 C처럼 어디에 로우 레벨에 아주 로우 레벨, 즉 비수기에 맞춰 있다. 비수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림 B는 성수기에 맞췄습니다. 그림 C는 비수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을 달리죠. 피크, 성수기, 피크 시즌, 성수기 동안의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호텔이겠죠. 호텔은 잘 안 쓰집니다. 그죠? 호텔은 오버클라우드, 아주 혼잡하다. 아주 뭐 너무 북적북적 여기 뭐 있죠? 오버클라우드예요. 왜? 공급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이만큼 몰려왔습니다. 뭐 엉망진창이겠죠. 너무나 혼잡합니다. 그래서 enough to 충분히 뭐뭐 할 정도로 혼잡하다. 뭐 할 정도로 관광객의 경험을 detract 훼손시킬 정도, 훼손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도하게 혼잡하다. 뭐가? 호텔이.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 호텔 공급이 여기 낮은 수준에 맞춰져 있다면 그림 C와 같이 성수기 동안의 호텔 시설은 관광객의 경험을 훼손시킬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혼잡하다. 과도하게 혼잡할 것이다. 과도하게 혼잡한 모습 보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의 만족은 Visit Satisfaction, 관광객의 만족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공급만 낮은 수준이 아니라 관광객 만족도 안 좋다. 왜? 너무 시장바닥처럼, 호텔이 시장바닥처럼 이러니까, 그죠? 관광객 만족이 안 좋다. 그래서 이러한 리조트 지역의 장래는 의심스러울 것이다. 장래는 뭡니까? 안 좋다. 불투명하다. 이러한 공급이 이렇게
저조 낮은 수준의 비수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관광지는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힘들다. 그죠? 왜? 과도하게 혼잡하고 또 잠재적 이런 비즈니스 기회도 손실하기 때문에, 날리기 때문에, 그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관광지의 장래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너무 뭡니까? 낮은 점유율에 손해를 너무 많이 봤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손해보는 거는 조금밖에 없죠. 그렇지만 너무 혼잡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관광객이 오는데 돌아가게 되니까, 그죠? 관광객이 와서 숙박할 장소가 없으면 안 오겠죠. 왜냐면 뭐 밖에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광객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또 온 손님도 공급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과도한 혼잡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림 우리 본 것처럼 과도한 혼잡과 잠재적 비즈니스의 손실이 발생한다. 어떨 때? 이렇게 비수기에 맞춰서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될 때. 이게 그림 C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 C에 관한 내용도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 B는 성수기, 그림 C는 비수기. 자, 그래서 그림 D는 이 성수기에도 문제가 있고 성수기에 맞춰도 문제가 있고 비수기에 맞춰도 문제가 있다. 너무 양극단을 가는 거죠. 양극단을. 그죠? 너무 그래서 뭐 이제는 가운데를 한번 취해보자. 이게 그림 D입니다. 자, 그림 D는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혼잡한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엄청납니다. 그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지? 여기에 다음에 안 오고 싶죠? 지금 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목욕탕보다 더하죠. 목욕탕보다 더하다. 너무 과도하다. 그쵸? 그러면 관광객의 경험이 별로 좋지 않겠죠.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순간 포착. 아마 뭐 이 소를 풀고 이렇게 왜 도망가는 그런 축제 있잖아요. 유럽에 스페인에 있는 축제인가 하여튼 그거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소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이 바다까지, 그렇다면 이 소는 이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망무강이라 하여튼 돌진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그죠? 순간 포착. 건배했는데, 그죠? 이 여자분의 맥주잔은 멀쩡한데 남자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쵸? 공교롭게도 여성분한테 다 튀었죠. 그쵸? 이게 다 튀었다. 얘가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건배를 잔을 부딪히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부딪혀야 됩니다. 자,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고, 우리 또 남학생은 또 반대겠죠. 우리 아내를 만난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실수는 백상 브루밍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이 취업해서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겠죠. 근데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몇 년이 흐르잖아요. 그 당시에 아파트가 분양받을 때는 막 이렇게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분양받고 나니까 이게 쭉 경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입주하려고 하니까 내가 분양받을 때에 비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 억울하다. 그죠? 왜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이었다. 근데 뭐 2억 5천이다. 억울하다. 5천만 원 손해봤으니까 물려달라. 이거 안 되죠. 왜냐면 계약을 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는 참, 이거는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고 똑같은 거죠. 주식 투자, 본인이 이제 투자하고 본인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쉬운 건 아니죠. 이거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구 일방이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일방적으로 뭐 계약하자보다는 서로가 합의해서 이제 해야지. 나중에 떨어졌다고
당신 책임이니 누구 책임이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투자할 때도 뭐 꼭 결혼 아니라도 여러분이 뭐 혼자 살 때 이렇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경기는 업다운을 거듭하죠. 업다운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간 사람, 우리 교수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파트를 팔기만 하면 아파트가 오르고, 자기가 아파트를 샀잖아요. 사면 떨어지고, 뭐 이런 분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투자가 항상 거꾸로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또 반대죠. 자기가 사면 오르고, 자기가 팔면 떨어지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어렵죠. 그 시점을 여러분이 파악한다는 건 진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잘 신중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오랜 세월을 그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기회가 많겠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 순간의 선택이 옵니다. 그 선택을 굉장히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뭐 인생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D입니다. D도 이제 우리 그림을 설명할 겁니다. 그죠? 설명하는데 아까와 다른 점보다 여기 그죠? B 또 아까 C는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단을 비해서 우리 뭐 흔히 중용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중용. 우리 중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양극단을 비해서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 과유 불급이다. 과하면 이루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안 된다. 이 양극단은 좀 과한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을 채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공급이 이제 그림 D와 같이, 그림 D죠. 그림 D와 같이 사이에 놓여 있다. 어떤 사이? 성수기와 비수기. 요 성수기와 요 비수기 그 사이에, 여기 성수기 비수기 동안의 수요 수준 사이에, 그죠? 성수기와 비수기 동안의 수요 수준의 그 사이, 요 가운데에 우리가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앞에서 일어났던 문제들 있죠. 우리 뭐 성수기에 있을 때는 객실 점유율이 낮아서 고통을 받고 있고, 호텔 경영진들이 고통을 받았고, 비수기 하니까 너무나 과도한 혼잡과 또 뭐였습니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이번에는 그 중간을 택한 겁니다. 택하니까 문제가 다소 경감되었다. 완화되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수기 때 했을 때처럼 극심하지도 않고, 그죠? 비수기 때보다 좀 덜 극심하죠. 이 중간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소 문제가 경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객실 점유율은 초래된다. 언제? 비수기 동안에.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나는 공급은 이렇게 일정한데 성수기는 올라갔다 내렸다, 그죠? 성수기는 오르고 비수기는 내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올렸다 내렸다, 호텔 객실수를 붙였다 떨어뜨렸다, 그쵸? 붙였다 떨어뜨렸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건물을 없애고 뭐 그쵸? 붙였다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일정하게 쭉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수기 맞추고 비수기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 객실수를 갑자기 10,000개 했다가 20,000개로 내렸다가 다시 5,000개로 줄이고 이렇게 안 되죠. 쭉 10,000개로 갈 수밖에 없죠. 객실수가. 그래서 당연히 비수기 동안에는 뭐다? 이렇게 낮은 객실 점유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성수기가 되죠. 성수기 동안에는 과도한 혼잡이 발생한다. 언제? 성수기 기간에는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는 요 밑에 수준밖에 안 되니까. Neither is desirable. neither이라는 것은 둘 다, 그죠? 요것도 낮은 객실 점유율도 문제, 과도한 혼잡도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낮이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문제다. 이거는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처럼 성수기와 이렇게 양극단으로 비수기에 치우친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기 때문에. 그죠? 둘 다 문제는 있지만 또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오는 어떤 뭐 낮은 객실 점유율이 많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처음에 여기에 비해서는 여기 성수기를 맞추면 여기 전부 다 방을 못 채우는 거잖아요. 우리 그림 비율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진 않죠. 요까지 되니까 그죠. 요 부분만 못 채우지만 요 정도 손실은 뭐 아까 그 성수기에 비해서는 뭐 감당할 만하죠. 또 마찬가지 비수기에 비해서 비수기 이렇게 맞추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놓치는데 그래도 중간쯤 되니까 조금 일부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어떤 문제가 다소 경감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 해결될 수는 없죠. 왜? 성수기 때는 또 혼자원이 발생하고 비수기 때는 객실점이 낮아지는 것은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그 설명한 게 그거죠. 그래서 요런 성수기 동안에는 혼잡이 일어나고 비수기 동안은 낮은 객실률이 점유율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이 나오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호텔 시설을 연중 이용하기 위해서 연중 가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조처가 필요합니까? 조처. 일단 몇 가지 액션이 실행 계획이 그죠? 몇 가지 실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여기에서 우리 교과서에 제시됐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 첫째가 바로 멀티플 유스. 우리 앞에 목차에서 배웠죠. 4번 멀티플 유스가 4번이고 가격 차별화가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게 3번이잖아요. 그죠?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문제점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멀티플 유스와 가격 차별화를 동반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좀 더 고객 만족을 높이고 그리고 호텔도 가능한 한 좀 연중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수기라고 노래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비수기를 극복해야 되겠잖아요. 이 비수기 낮은 점유율을 이걸 극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게 4번과 5번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내용이죠. 금방 했던 전체 내용이다. 그래서 가운데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우리가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소 앞에보다는 문제가 다소 경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 점유율은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동안에 과다한 혼잡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둘 다 문제다. 그렇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4번과 5번을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4번과 5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4번은 뭐냐? 다용도. 비수기 기간 동안에 관광 매력물을 좀 개발해 보자.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원래 수업을 하면, 대면 수업을 하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시키는데, 그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1분 동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this가 multiple use죠. 다양도. 다양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뭐냐? 보충하는 거다. 성수기 매력물을 어떤 특정 관광지, 예를 들어 우리 부산의 성수기 매력물을 보충한다. 그래서 성수기 플러스란 말을 제가 썼습니다. 성수기 매력물 플러스 비수기 매력물입니다. 다른 매력물을 가지고 성수기 매력물을 보충한다. 그럼 이 다른 매력물은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비수기 때의 매력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during off season. 비수기죠. 비수기 동안에 관광지에 여행을 위한 수요, 즉 관광객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끌어당기기 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매력물을 가지고 보충을 하자. 이런 뜻이다. 즉 한마디로 뭐다? 성수기 때는 관광객이 충분히 오죠. 그래서 성수기 때는 많이 오니까 성수기 때는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성수기 때. 그래서 성수기 때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 부산 사람들 많이 온다. 해수욕장이 많아서 별 문제가 없다. 근데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죠? 비수기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비수기 동안에 관광 매력물을, 그래서 제가 비수기 관광 매력물 개발, 이런 비수기 관광 매력물을 만들어서 여기 비수기 동안에 그 관광지로 여행을 올 수요를 만드는 그런 다른 관광 매력물을 우리가 보충하자. 그래서 비수기 관광 매력물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관광지의 성수기는 연장이 될 것이다. 길어질 것이다. 성수기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가 아닌 기간에도 거기에 매력물이 있네, 볼만한 매력물이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수기가, 그 관광지의 성수기는 길어질 것이다. 연장될 것이다. 자, 이걸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북쪽에 있습니다. 시카고 근처에 있거든요. 그 미시간주는 원래 성수기가 언제냐면 바로 성수기가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럼 여름을 제외하고 나머지 봄, 그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다 안 좋죠. 겨울 다 안 좋죠. 가을, 겨울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간에서는 비수기 언제다? 가을, 겨울, 봄, 그렇죠.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이죠. 이 기간이 바로 비수기입니다. 동안의 어떤 현재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수기를 위한 현재 수요를 폭발적으로, 그렇죠. 여행 수요를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 미시간주는. 그죠? 비수기 동안에, 그죠? 비수기 여행을 위한 현재 수요를 성공적으로 증가시켰다. 이 말은 봄, 가을, 겨울에 관광 매력물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비수기가 봄, 가을, 겨울이 했잖아요. 아까 제가 여름이 성수기라 했죠. 그러면 나머지 봄, 가을, 겨울이 비수기인데, 이때 비수기의 관광 매력물을 여기 미시간주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럼 뭘 만들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겨울에는 여기 이제 겨울 있죠.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를 갖다가 개발하고 홍보를 했다는 겁니다. 리조트 지역에서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 거기는 이제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장 이런 걸, 그죠? 스키장을 잘 개발하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수기가 여기 보면 여기 겨울이죠. 또 가을이 있죠. 가을에는 뭐냐면 단풍 여행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을 있죠. 가을에는 단풍 여행을 만들었다. 가을에 또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이 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단풍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봄이 있죠. 봄에는 뭐 했냐? 비수기. 봄에는 우리 요즘 낚시 프로그램 있죠. 도시 어부입니까? 하여튼 그것처럼
멋진 연어 낚시. 연어는 또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연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우리 학교 저기 후문이 아니고 연문 있죠. 연문 쪽으로 쫙 가면 보니까 학생들 막 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쵸? 연어 덮밥 이런데 줄 수가 있대요. 그래 요즘 연어 아주 좋아한다. 그쵸? 그러니까 그 연어를 낚시해서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런 멋진 연어 낚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각각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 가을에는 단풍 여행, 봄에는 멋진 연어 낚시 이러한 관광 매력물, 비수기 관광 매력물을 개발하여 새로운 그죠? 비수기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아주 잘해 성공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멀티플 유스라는 것은 성수기는 워낙 잘 오니까 별 문제가 없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동안에 우리가 사람이 안 오잖아요. 비수기 동안에 사람 안 오면 어떻게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비수기 동안에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뭐 관광 매력물을 만들자. 그래서 그 미시간줄은 이렇게 겨울에는 겨울 스포츠, 가을에는 단풍 여행, 봄에는 이렇게 연어 낚시 축제를 벌여가지고 이렇게 비수기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오늘은.